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의 폐쇄와 강력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동안 너무 오래 방치했다며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분노하고, 또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이 논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베라는 공간이 지난 16년 동안 한국 사회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의 중심지였던 DC인사이드에는 매일 수만 개의 글이 올라왔고, 그중 가장 인기가 높은 글들은 일간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DC인사이드의 특성상 운영자가 사이트 관리나 서버 용량 문제로 인기 게시물을 지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이용자가 삭제되는 재미있는 글들을 따로 모아서 보관해두자는 목적으로 개인 백업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DC인사이드의 서브룸 혹은 유머 게시물 보관소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이트가 사회적 괴물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DC인사이드 운영진의 규제가 점차 심해지자 거친 드립과 날것의 표현을 즐기던 유저들이 대거 일베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가입이 자유롭고 게시물 삭제 기준이 느슨했던 일베는 순식간에 독자적인 커뮤니티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2011년 무렵 일베는 단순한 보관소를 넘어 자체적인 게시판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온갖 엽기적인 유머, 자학적인 유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이 이 공간에서 유일하는 이름으로 소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뒤처진 자들이라는 뜻의 루저로 포장하며 기성사회의 위선과 정치적 올바름을 비웃는 것을 문화로 삼았습니다. 일베가 본격적으로 위험한 궤도에 진입한 것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국이었습니다. 이 시기 일베는 단순한 유머 사이트를 넘어 극단적인 우편향 정치 커뮤니티로 완벽하게 체질을 바꿨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을 영웅시하는 것을 넘어 야권 정치인들과 진보 성향의 인물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합성 이미지 조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서거를 비하하는 이른바 노알라 등의 합성 이미지가 이들의 핵심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왜곡하는 게시물들이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베의 하루 방문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평일 오후에도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을 웃도는 거대 공룡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일베가 양산한 혐오 표현들은 한국어의 생태계마저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호남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는 홍어, 여성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김치녀, 3.1랑 같은 끔찍한 신조어들이 이 공간에서 만들어져 전파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드러내는 인증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으로 일베의 초성인 이응과 비읍을 만드는 이른바 일베 손가락 인증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 대기업의 공식 마케팅 이미지, 심지어 대학교 교재에까지 일베가 교묘하게 합성한 전직 대통령 비하 이미지가 삽입되는 방송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서 일베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가장 크게 경악하고 상처를 받았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일 때 발생한 일입니다. 일베 회원들은 단식 중인 유가족들 바로 앞에서 피자, 치킨, 짜장면 등을 주문해 먹는 이른바 폭식 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을 눈앞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잔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이자 지나친 슬픔의 강요에 대한 저항이라는 궤변으로 포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베가 온라인의 키보드 워리어에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로 나와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괴물이 되었음을 증명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이 모습을 보며 깊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일베의 반사회적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을 인증하는 폐륜적인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합격 등을 인증하며 사회 주요 직군에 자신들이 침투해 있음을 과시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것이 적발되어 임용이 취소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베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고 사회적 상식을 부수는 행위를 통해 내부적인 유대감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과거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일베 유저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열등감이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짓밟음으로써 우월감으로 치환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일들이 10년 넘게 반복되는 동안 왜 과거의 정부들은 이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그냥 둔 것일까요? 정말 정부가 무능해서 혹은 그들의 행위를 묵인해 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법적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행정보통신망법 제44조 27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전체 게시물 중 최소 70% 이상이 불법 정보로 분류되어야만 사이트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정보란 음란물, 불법 도박, 마약 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명백히 법으로 금지된 범죄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베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문제 글들은 타인에 대한 비하, 조롱, 혐오, 혹은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해당 게시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지만 그 글들이 많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통째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여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베에 대한 사이트 폐쇄를 검토했으나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상 불법 정보의 비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강제 폐쇄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법을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민간 사이트를 폐쇄할 수는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은 바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로 국가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오랜 판례에 따르면 아무리 유해하고 보기 싫은 거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범죄를 유발하지 않는 한 국가가 사전에 개입해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정부가 혐오스럽다거나 도덕적이지 않다는 모호한 주관적 기준으로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기 시작하면 이는 위험한 선례가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 반대 진영의 커뮤니티나 언론을 혐오 조장이라는 명목으로 닫아버릴 수 있는 독재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의 법학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일베 폐쇄라는 카드를 쉽게 꺼내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메랑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영원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것 같았던 일베도 2016년 이후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일베 내부에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고령층 이용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젊은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즐기던 하위 문화적 드립과 유머가 사라지고 노골적인 노년층의 정치 프로파간다만 남게 되자 이에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고령층 유저들을 틀딱이라 비하하며 사이트를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이용자들은 DC인사이드의 마이너 갤러리나 FM코리아, 아카라이브 등 다른 대체 커뮤니티로 흩어졌습니다. 결국 일베는 내부의 세대 갈등과 동력 상실로 인해 과거의 폭발적인 트래픽과 청년층에 대한 영향력을 대부분 잃고 고령화된 사이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가 우리 사회에 뿌린 혐오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커뮤니티로 전이되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방식, 약자를 비하하는 언어 습관은 이미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 인터넷 문화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마크를 단 채 조롱성 인증샷을 찍은 청년들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던 분노와 기억을 다시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베가 저지른 악행을 참아왔던 많은 국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 인간 이하의 짓거리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봐줘야 하느냐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의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고 조장해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자체를 폐쇄하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과거 정부들이 법적 한계와 헌법적 가치 뒤에 숨어 조심스러워했던 영역을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초강수입니다. 이 조치에 찬성하는 이들은 일베의 행동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한 마음과 연대감을 파괴하는 악마적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그냥 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강력한 공권력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 특히 독일의 경우 네트워크 집행법을 통해 SNS나 커뮤니티가 혐오 표현을 방치할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나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일베의 악행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법적으로 혐오의 기준을 정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정부가 칼자루를 쥐는 순간 어떤 글이 건전한 비판이고 어떤 글이 처벌받아야 할 혐오인지 구별하는 주체는 결국 권력을 잡은 정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통제 제도가 시간이 흘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그 유저들이 해외 서버나 추적이 불가능한 음성적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무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우 무겁고 치열한 가치관의 충돌 앞에 서 있습니다. 선을 넘은 잔인한 악행을 단죄하여 공동체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정의가 먼저인가? 아니면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틀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먼저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도 쉽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16년 동안 일베라는 괴물을 통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엄청난 법적 논쟁과 사회적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짓밟는 혐오에 맞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정답이 무엇이든 간에 타인의 고통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인간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직시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